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K-드라마를 돌아보고 2024년 기대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K-드라마는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의 하향세가 뚜렷하게 보였고 국내 OTT 오리지널의 성장과 디즈니 플러스 무빙의 데이트로 대변되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에서도 퀄리티 높은 K-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컨텐츠는 올해에도 OTT를 앞세워 킬러 컨텐츠로 글로벌 영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킬러 컨텐츠는 핵심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킬러 컨텐츠의 흥행은 업계의 인지도, 이용자 수 등에 영향을 미치며 업계의 수익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K-컨텐츠의 글로벌 수출액도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K-컨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으며 다양한 장르에서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9일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4억 2,806만 달러였던 전년 대비 29.6% 증가한 5억 6,129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성장 배경에는 OTT 등에 대한 드라마 수출 증가가 주요했다고 분석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K-컨텐츠의 수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사랑받는 지역이나 연령층도 많이 늘어나 K-컨텐츠 수요나 투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드라마가 대표적이긴 하나 예능, 영화 등도 인기가 커지면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넷플릭스의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더 글로리 시즌1은 전 세계에 6억 2,280만 시간 시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넷플릭스 상반기 최다 시청 시간 100위권 내에 한국 작품이 14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인 경성 크리처를 공개했고 파트2는 올해 1월 5일에 공개됩니다. 이 작품은 1945년 봄을 배경으로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945년 봄을 배경으로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경성 크리처는 파트1이 공개된 직후 한국과 미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44개국에서 톱10에 안착했고 이후 25일에는 14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공개 직후 1위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호불호가 강하지만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히트맵을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일제 식민지 나라였던 국가들이 시청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1월 오리지널 시리즈인 선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미스터리 공포물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 항상 지적했듯 넷플릭스의 노골적인 미드 일드 띄워주기와 엉터리 순위집계 방식과 K-컨텐츠 예고편 홀대와 지역별 차별 방영 행태로 최악의 넷플릭스 K-컨텐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새로 바뀐 순위집계 방식으로 전세계 1위에 오를 K-드라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무빙을 통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무빙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작품 중 공개 첫 주 최다 시간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한국과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공개 첫 주 최다 시청 시리즈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앱 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무빙이 방영된 9월 월간 이용자 수는 방영 전 7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소연 디즈니 코리아 대표는 지난 9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무빙이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며 시즌2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또한 세계적인 무빙의 히트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고 시시하며 미드 아스카의 히트를 방해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무빙을 홀 때 K-컨텐츠는 아시아 전용이란 방영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빙의 오리지널 시리즈인 이제 곧 죽습니다는 공개 첫 주 기준
역대 티빙 오리지널 컨텐츠 중 시청 순 방문자 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티빙은 올해 TVN과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비밀의 숲 스핀오프 시리즈인 조커나 나쁜 동재도 내년 공개 예정입니다. 이 작품에는 비밀의 숲 시즌 1, 2의 캐릭터 중 하나인 서동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티빙 관계자는 티빙은 급변하는 컨텐츠 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K 컨텐츠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티빙에서 가장 기대되는 K 컨텐츠는 1월 5일 공개되는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입니다.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컨텐츠인 소년시대는 지난 11월 첫 공개 이후 5주 연속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년시대는 공개 첫 주 대비 전체 시청량의 2914% 증가했습니다. 소년시대는 1989년 충청남도를 배경으로 온양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장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다이내믹 청춘 활극입니다. 쿠팡플레이는 올 상반기에 BBC 웨일즈에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하이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작년 한 해는 MBC 사극 연인의 신두름과 KBS2 고려 거란 전쟁인 초반 신두름으로 전통 사극도 잘 만들면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너무나 글로벌 OTT의 목을 매기보다는 다양한 OTT로 진출해서 미국 OTT의 독과점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콘텐츠에 더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글로벌 OTT 탄생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2024년 역시 한류 클래스 TV는 꾸준히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